영화친구 김시사. 대저택에 살면서 세금은 징그럽게 안 내는 회장 집에 막 도착한 국세청 조세 5국 과장 오영과 팀원들. 늘 하던 대로 못해도 돼. 대신에 뭐 찾을 수 있으면 찾아오자고. 지난밤 의문의 여성이 묵직한 가방을 들고 회장 집에 들어갔으니 분명 어딘가에 현금이 있을 겁니다. 기자들과 피해자들 사이를 지나 문 앞에 막 도착하는데 나 이런. 모습을 드러낸 회장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요? 곧바로 거대한 저택을 뒤지기 시작하는 조세 5국.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세종대왕이 그려진 만원 한 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온 거 없지? 없어요. 없어서 너무 없어요. 세금을 꼭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울부짖는 연기를 시전하는 회장. 부끄럽게도 제가 대장한 말입니다. 이 상황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가자 화가 난 피해자들은 국세청을 의심하는데 국세청도 한패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회장은 세금 징수에서 도망가고 조세 5국의 무능함은 고유명사가 되고 마는 걸까요? 그때 긴 해머를 들고 나타난 남자. 이번에 조세 5국 팀장으로 발령받은 황동주인데요. 여기 양명순 회장님 댁 맞습니까? 다짜고짜 2층으로 올라가더니 긴 해머로 기둥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기겁하는 회장과 기자들.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싶은 그때 지폐 하나가 새처럼 아름답게 날아서 지상에 착지합니다. 신사입니다. 황동주는 다시 한번 해머를 휘두르고 기둥이 무너지면서 환풍구 안에 숨겨진 돈다발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돈벼락. 시원하게 기둥까지 부셔서 회장의 숨겨진 돈을 국고로 환수시킨 황동주는 단번에 국세청 스타가 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전혀 다른 일을 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황동주입니다. 편하게 하세요. 실력도 최고인데 말은 더 잘 듣는다 그래서 일부러 왔으니까. 대기업 돈을 관리해주며 각종 나쁜 짓 하는 이들의 뒤를 봐주던 업계 탑급 회계사였죠. 그러던 그가 이렇게 획 돌아선 것은 대기업 PQ그룹과 관련된 아버지가 의문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두고 국세청에 들어간 건데요. 국세청 공무원이 되면 법으로 PQ그룹을 조사할 수 있으니까요. 국세청 꼭대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여기 조세국만한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세국에 들어온 황동주는 곧바로 죽은 아버지와 인연이 깊은 국세청 서열 3위 인태준 청장 줄을 잡는데요. 원하시는 곳까지 달려가시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본청 국세청장 자리를 노리는 야망가 인태준 입장에선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면서도 똑똑한 친구가 필요했죠. 설득해봐. 내가 왜 널 옆에 둬야 하는지. 차기 국세청장에는 다들 청장님이 우세할 거라고들은 하지만 백 청장이 민소정 차장에게 지지를 보내는 이상 판이 어떻게 엎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게다가 차기 국세청장 자리를 두고 자리 싸움을 할 국세청 서열 2위 본청 차장인 민소정은 절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조만간 벌어질 싸움을 위해 그에겐 잘 드는 칼이 필요했죠. 내가 널 그렇게까지 믿을 수 있을 거라고 봐. 청장님 아직 배고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님 굶주림에 베팅하셔야죠. 배고픈 야망가 인태준 청장은 황동주를 써보기로 합니다. 황동주 그놈 중앙지청으로 올리자. 아니 청장님. 보내봐. 조세 5국으로. 과연 이 둘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렇게 조세 5국 1팀장으로 발령받은 황동주는 오자마자 남다른 촉으로 해머를 휘둘러 숨겨진 돈다발을 찾아낸 것이죠. 그걸 지켜보는 인태준. 칼이네. 잘 둔 칼. 이런 동주의 활약은 국세청 여기저기 소문까지 납니다. 황동주는 진짜 쓸만하던데요. 급기야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 되는데요. 우리 5국에 거물이 들어왔어. 아이고,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근데 저는 이걸로 만족 못합니다. 이런 직원이 밑에 있으면 아주 든든하겠죠? 그렇게 국세청 조세 5국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황동주. 그때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조세 5국 과장 오영.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할 거 없으면은
차라리 잠을 쳐자. 오영도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겠죠. 하지만 일명 쓰레기 하치장으로 불리는 조세 5국은 그 쓰임새가 다른 곳이었습니다. 우린 일을 안 하는 게 일인 사람들이야. 우리가 하는 일은 세금 징수가 아니고 국세청에 치부를 덮는 일입니다. 그걸 잘 아는 오영은 동주에게 일하지 않는 게 일하는 거라 말하지만 별 개똥 같은 소리 다 들어보겠네. 뭐라? 그런데 황동주 이놈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 셋, 다섯.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가 조세 5국을 다르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진 찍을 땐 웃더니 동주를 잘 통제하라며 압박하는 5국 국장. 근데 앞으로 저 새끼 계속 컨트롤 못 하시면요. 아래서부터 한 놈씩 쳐나갈 테니까 명심하세요. 예? 한편 PQ그룹과 관련된 명주전자를 몰래 조사하는 동주. 국세청 조사로 하루아침에 회사는 물론이고 그 일가족까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 조사를 한 곳이 조세 4국. 이 수사를 이끈 사람은 현 중앙지방국세청장 인태준이었죠. 그리고 그 팀엔 오영도 있었는데요. 아하, 그래서 동주가 인태준 줄을 잡은 거네요. 가까이 있어야 더 깊게 조사할 수 있죠. 한편 인태준 국장은 뒷배인 PQ그룹 관계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민 차장 꽂고 국세청장 오르시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건가요? 장사꾼한테 국세청은 검찰보다 공 하나가 더 붙는 곳이니까. 한편 조세 5국을 찾아온 의문의 남자. 여기 황동주 팀장님 계십니까? 동영상 하나를 들고 온 오주식품의 직원은 갑질 상사에게 온갖 구박을 당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잃은 동료의 복수를 하고자 황동주 해머 영상을 보고 조세 5국을 찾아온 건데요. 회장 딸이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또 PQ그룹이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부가제적 기간은 5년까지입니다. 한마디로 시효가 이틀 남은 이 건에 대해 시효가 단 이틀 남은 상황이죠. 게다가 오주식품은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이었는데요. 한마디로 5국 국장이나 과장 입장에선 일을 크게 만들어서 좋을 게 없는 건이었죠. 제보자를 일체 3국으로 송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알아서 잘하셨겠지. 저 새끼 컨트롤 안 되면 곤란해지는 건 과장님인데. 하지만 황동주가 누굽니까? 회장 댁에 해머를 들고 가서 돈을 찾은 국세청 공무원이죠. 오늘 모범 납세자 선정회의가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동주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신속하고 빠르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는 건데요. 특히 오래전 3국이 오주식품 건을 덮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더 신속하게 진행해야만 합니다. 3국에는 쓸모없는 이면지를 보내고 아니 싹 다 이면진데요? 5국 팀원들은 오주식품 회사로 급습합니다. 모범 납세자 받을 준비를 하는 오주식품의 뒤를 노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회의가 열리는 본청으로 달려가는 동주. 서열 2위 차장 민소정과 서열 3위 중앙지방국세청장 인태준이 회의실에 도착하고 청장님 오십니다. 드디어 국세청장이 회의를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는 게 확실한지 은근히 인태준을 압박하는 국세청장. 그 법령에 따라서 건전한 거래 질서를 준수하는 사업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신 겁니까? 예, 청장님 물론입니다. 그 다른 분이 나서지 마시고 대표자께서 직접 답변해 보시죠. 물론입니다, 청장. 이대로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모범 납세자 선정이 끝날 느낌인데 계획과 다른 소식을 듣게 된 동주. 틀렸어요. 우리가 올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오주식품은 조세 5국의 조사를 미리 알고 관련 자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폐기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대로 동주의 계획은 실패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 있습니다. 일단 회의실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동주. 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기겁하는데 미친 새끼 저 씨. 오주식품 자료가 다 사라진 상황에서 동주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동주는 회의장에 모인 상사들에게 한 가지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하필 조세 5국이 들이닥친 이때 오주식품 장부 일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요. 사실 동주는 해영을 통해 오주식품 조사 사실을 3국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그 정보가 3국 누군가에 의해 오주식품에게 전달되게끔 의도한 거죠. 즉 그 말은 우리 내부에 제보자 신원을 노출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오주식품의 조사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가 가장 중요해졌는데 조세호국 안성식 국장의 지시를 따른 겁니다. 갑자기 이 모든 계획의 리더로 안성식 국장을 지목하는 동주.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니, 이 멋진 계획을 동주가 다 했는데 왜 동주는 국장에게 이걸 넘기는 거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또 받아들이는 안성식 국장. 네, 제가 지시했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안성식 국장은 본청으로 승진하고 싶어서 뒤치다꺼리를 하는 조세 5국에 있었는데 자신이 짤당했다는 동주의 문자를 받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안 국장이 살아남을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물귀신 작전! 지난 5년간 조세 3국에서 근무한 관리직들에 대한 감찰을 함께 시작해 주십시오. 배신자 새끼! 만약 오주식품이 진짜 법을 어겼다면 적어도 자신의 능력은 인정받을 테니까요. 물론 동주가 깔아놓은 판이지만 이때다 싶었는지 곧바로 치고 들어오는 차장 민소정. 이번 건은 본청 감찰과에서 맡겠습니다. 게다가 5구 국장이 조사 대상이 되면서 국세청장은 오영을 임시 국장 자리에 올립니다. 오영 과장이 지휘를 맡아주세요. 제가요? 제가 뭐 어떻게... 그렇게 3국은 조사를 받아야 하고 오영은 졸지에 국장이 됩니다. 오영 과장,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기수에 과장 자리에 머무는 별종은 그놈밖에 없어. 정신 차리게 만들 기회가 될지도 모르잖아. 오주식품이 성실 납세자가 되는 걸 막았을 뿐만 아니라 국장까지 바꿔버린 동주. 팀원들은 모두 놀랍니다. 아니 우리 팀장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 믿어보라고. 혜영이 아주 신나는데요. 오영이 국장이 된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으니 바로 중앙지방국세청장 인태준입니다. 지금 문제는 황동주가 아니야. 오영이지. 오래전 사진 속엔 조세 4국에서 완벽한 한 팀으로 일했던 사이로 보이는데 태준은 왜 이렇게 오영을 신경 쓰는 걸까요? 아, 서과장도 삼국 출신이잖아. 3국과 관련된 사람들이 감찰 대상이 되면서 모두 멘붕에 빠지는데요. 이젠 누가 먼저 배신하냐 싸움이죠. 한편 그렇게 무기력했던 오영은 국장 직함을 받자마자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진짜 모습을 이제까지 숨겨왔을지도 모르죠. 분명 이번 일 포기하겠다고 안 하셨어요? 자료만 넘기랬지 포기하겠다고 한 적 없는데. 집중해 이 새끼야. 판 벌린 거는 너다. 일단 사라진 장부를 찾아야 합니다. 이 일의 승패가 거기에 달렸습니다. 분명 3국 국장이 어딘가에 숨겼을 텐데 이 모든 일은 움직여야 뭐라도 나오죠.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게 있네요. 근데요, 또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뭐가요? 과장님이요. 네. 과장님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갑자기 일을 하기 시작한 오영 과장. 그때 뭔가를 알아낸 오영. 한편 일이 커져서 좋을 게 없는 사람이 있죠? 인태준 청장. 인태준은 감찰팀에 일하는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라진 장부 니들이 먼저 찾아줘야겠다. 예? 찾아서 시호까지 딱 하루만 묻어. 대의를 위한 희생이야.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지. 찾으려는 오영과 동주. 그걸 조용히 묻으려는 인태준. 그리고 장부를 숨긴 그 누군가. 정말 상국 국장일까요? 아니면? 얼른 나와요. 너냐? 너지? 장부 빼돌린 거.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세청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심리 싸움을 그리며 나쁜 돈을 추적해가는 통쾌한 추적 활극 웨이브 오리지널 트레이서를 특별히 김시선 채널에서 1화부터 3화까지 다뤄봤는데요. 장부는 누가 숨긴 건지, 동주와 오영은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하는지는 지금 바로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2편을 웨이브에서 선공개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웨이브에 흥미로운 작품이 쏟아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김시선 채널과 함께 재미난 작품을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금요일에 웨이브 오리지널 트레이서를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작품을 더욱 깊고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트레이서는 지금까진 보기 힘들었던 국세청을 무대로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해서 갈수록 흥미가 올라가는 그런 작품인데요. 특히 막무가내로 위기를 극복해가는 조세 5국의 떠오르는 스타 황동주를 연기하는 임시완,
비겁한 세상에도 굴하지 않고 당차게 정의를 실현하려는 조세호국 1팀 조사관 서혜영을 연기하는 고화성, 큰 야망을 가진 중앙지방국세청장 인태준을 연기하는 손현주, 무기력하게 살다가 급반전으로 상황을 장악해가는 조세 5국 과장 오영을 연기하는 박용우. 이들의 연기 보는 맛도 정말 쏠쏠하거든요. 이건 결국 속느냐 속이느냐의 게임이야. 무엇이 상대를 변하게 했는가? 그 계기를 찾아. 숨가쁘게 권력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세금을 떼먹는 경제사범을 잡는 통쾌한 모습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웨이브에서 트레이서의 이후 이야기를 직접 확인하시길 바라며 저는 계속해서 웨이브의 쫄깃한 웨이브 오리지널 작품들을 가지고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저와 함께 2022년엔 웨이브 오리지널에 흠뻑 빠져보시죠.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